추석 2일 동안 잘 재미나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빠르게 짧게 많이 준비해 왔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운동, 식단 관리, 몸매 만들기라고 주제를 딱 받아서 이거 뭘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뭐 탄수화물 개수나 교정 개수 같은 것들 뭐 탄수화물 비 관련돼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뺐었는데 근데 좀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배우신 지 오래되셨거나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운동과 영양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식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차례는 저렇게 적혀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는 지금 석박사 과정 중에 있고 임상 영양사로 있고 다양한 강의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넣어봤어요. 탄수화물을 과식하진 않았는지, 저혈당 증상을 겪었을 때 왜 나에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활동이나 식사량이라던가 무슨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수면이라던가 다른 기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꼼꼼히 나의 몸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는 것 잘 못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고정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득이 서서 하게 돼서 뭔가 되게 얼음이 된 느낌이에요. 일단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주요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소화 흡수 시간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순당이랑 이제 탄수화물이 포함된 과일군, 우유군, 곡류군이 해당이 되고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100%다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보통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한두 시간 안에는 최대치 혈당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보통 4시간에 피크를 찍게 되고 지방 함유량에 따라서 6시간까지도 그리고 지방은 가장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7, 8시간 최대 10시간 그 이상까지도 소화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은 곡류군, 과일군, 우유군에 각각 23g, 12g, 10g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잘 생각하시고 계산을 하셔서 포함시켜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슐린 투여량도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좀 연차가 많이 되시면 추측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먹으면 이 정도 맞으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시고 잘 맞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이제 유지하셨다가 또 이제 한번 계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추측을 했다가 또 저혈당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신경 써주면 좋으실 것 같고 탄수화물 개수 신경 써서 잘 맞고 계시나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 강의 너무 많아서 오전에 지금 지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운동도 하셔가지고 지금 피로하시죠? 에너지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약간 딱 졸릴 타이밍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제가 재미없고 강의 내용이 유익하지 않아서 좀 지쳐 계신다고 생각할게요. 상처받은 마음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내 몸이니까 나밖에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써주겠지만 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아껴주시는 게 필요한데 똑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뭐 주변에 계신 분들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백미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오르는 수치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개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먹는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 식습관 패턴에 따라서 자주 먹는 음식의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요즘에 새로운 음식들도 많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한다거나 새롭고 맛있는 음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을 때마다 혈당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금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도 요즘에 식사일기 계속 적고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주째 적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사진만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진창 찍고 한 10일치 몰아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어쨌든 가족력도 있고 저도 당하혈색소가 낮은 수치는 아니어서 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너무 바쁜데 밥 챙겨 먹기도 힘든데 계량하고 뭐 이제 저울 쓰고 이런 거 너무 힘들긴 하지만 초반에만 바짝 진짜 해주시면 눈대중량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림으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요리를 집에서 해 드실 거라고 생각은 크게 하지 않지만 밖에서 사 먹거나 뭐 외식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양이 1교환 단위 정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적절히 하셔야 이제 인슐린을 잘 맞고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품 교환표를 다 잘 아실 텐데 너무 잘 아셔서 이 부분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식품 교환표를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어, 제일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식품 교환표를 뭐 본다기보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품군과 그 외에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영양소와 열량이 비슷한 식품들로 6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같은 식품군 내에서는 같은 탄수화물끼리는 충분히 바꿔 드실 수 있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끼리,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그래서 교환 단위로 계산을 해서 식사를 계획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에는 곡류군, 과일류, 우유, 단순 당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서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줄였는데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곡류군은 1교환 단위에 100칼로리가 포함되고 탄수화물이 가장 많죠. 23g. 그래서 대체적으로 식사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식 기준으로 드신다고 하시면 밥량 조절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시고 3분의 1 공기가 100칼로리고 거기에 23g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외에 채소군이랑 우유군이랑 과일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과일군에 저희가 과일도 주의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과일은 되도록이면 식사 시간은 피하셔서 드시는 게 좋고 뭐 가급적이면 또 식전에 더 드셔서 포만감을 느끼시거나 그 부분을 제외한 탄수화물 양을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교환 단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아침에 조식에 빵 드셨어요? 아까 식빵이랑 있던데. 네.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빵을 안 먹었는데 그 식빵 한쪽이 사실 밥 3분의 1 공기랑 바꿔 먹는다는 게 좀 약간 그렇기는 해요. 식빵 한쪽 가지고 깰랑 너 따위가 밥 한 공기 밥 3분의 1 공기랑 견주다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드시면 조절을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카페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식빵 한 3~4쪽 먹지 않나요? 샌드위치 2쪽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밥 한 공기 훨씬 이상 먹는 건데 거기에 또 뭐 과일이라던가 우유, 라떼 같은 것도 같이 먹게 되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곶감 같은 저런 마른 과일들은 당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포도라던가 건과일류 곶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거나 아예 그냥 배제하고 생과일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고 과일 드실 때는 갈아 드시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주스보다는 훨씬 생과일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건강하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는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우유 하루에 한 번씩 꼭 드시나요? 우유 안 드세요? 왜요?
지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40대는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네? 계시면 저랑 비슷하거나 아무튼 지금 30대 이제 저희 골 많이 이제 질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급격히 하강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 우유는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도 함유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식품군이 있지만 6가지 식품군에 우유군이 따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칼슘 섭취의 근원으로서 가장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군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유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조식을 먹어버렸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 우유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안 마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우유를 먹지 않으면 꼭 라떼를 마셔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잘 서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기초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식품을 섭취하는 것처럼 칼슘도 매일매일 빠져나가고 있고 근육도 매일매일 빠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보충해주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뼈가 망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작은 부상에도 골절이나 많은 타격이 오겠죠. 지금 꼭 드셔주셔야 돼요. 사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잘 드셔서 특히 여성분들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 빳빳하게 허리 펴고 걸어요. 70대, 80대에도. 그래서 우유는 꼭 섭취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드셔서 혹시 속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그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드신다거나 락토즈 프리 같은 것들 그리고 우유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속이 불편하시면 좀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또 이제 뭐 요거트라던가 칼슘 강화 두유 같은 것들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영양 성분표 꼭 확인해 주세요. 꼭 요즘에 진짜 뭐 식약처나 그런데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나오는 시중의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광고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영양 성분표에 똑같은 뭐 단백질 쉐이크라던가 똑같은 식품이어도 천차만별이고 칼로리 차이, 당류, 뭐 단백질, 지방 함량 다 다르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어쨌든 마트 같은 데 가면 비슷한 식품들 다 한 라인에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거 귀찮더라도 눈에 띄는 거 한 3-4개 정도만 딱 뒤까집어 보시고 제일 안쪽에 있는 소비기한 가장 긴 걸로 파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셔야 할 거는 열량이랑 탄수화물 당류 함량이랑 단백질이 조금 더 높고 뭐 비타민 무기질이 좀 포함된 것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방 함량이 낮은 것들,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들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류군 1교환 단위 여름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하나를 다 먹어버리면 거의 밥 한 공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으로 당연히 옥수수 사실 최근에 가장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희 추석에 송편 저 진짜 한 30개씩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송편 저희 언니가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인슐린 맞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송편 3알 먹더니 막 올라가는 거여서 언니가 송편이 진짜 심하거든요. 다 테스트 해보셨겠죠? 명절에? 네, 송편이 진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3알 먹고 엄청 몇백 올라가는데 계속 먹길래 제 말은 절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먹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CGM을 사용하시던 뭐 SMBG 그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CGM 많이 하시니까 그때 먹기 전, 먹기 후 저는 그냥 수시로 계속 태깅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태깅률이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리가 잘 되는 게 같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태깅을 많이 할수록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오르는지 잘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밤이나 사실 고구마 이런 것들은 간식으로 그냥 가볍게 먹기 너무 좋잖아요. 저도 진짜 즐겨 먹는데 저런 것들은 밥이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밤 3알 사실 군밤 같은 거 에어프라이기가 나온과 동시에 고구마와 밤을 엄청나게 구워 먹고 있는데 밤 3알 정도 안 굽거든요. 한 20알 정도 굽는데 그거를 거의 하루에 다 먹는다고 치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도 밤을 먹으니까 이런 탄수화물은
조금 알지만 계속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라던가 뭐 감자 반찬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감자류잖아요. 감자라던가 무기라던가 누룽지, 밥 먹고 나서 누룽지를 추가로 먹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탄수화물은 사실 종류보다는 섭취량이 중요하니까 어떤 거를 드시더라도 섭취량을 주의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현미라던가 뭐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면 좋겠지만 굳이 싫은데 억지로 먹기보다는 양 조절을 잘 하셔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과일군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권장되는 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루에 한 번이에요. 네. 과일 하루에 한 번이면, 그 수박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쪽인데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먹지 않고, 뭐 한 번 가르면 다 먹게 되니까 저는 마트 갔을 때 좀 많이 먹게 되는 것들은 일부러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과 같은 거 산다거나, 포도도 사실 한 송이 샀는데 뭐 저거 4-5알씩 뭐 며칠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 적정량으로 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선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과일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루에 한 번 드시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과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탄수화물을 제하시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달잖아요. 요즘에 과일의 그 품질은 당도로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달아져서 섭취량도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드셨을 때 단 거는 빠르게 흡수된다. 우유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혈당 오셨을 때 드시는 응급용 간식으로도 될 수 있는 것들, 단순당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개수에 그 탄수화물 계산이 필요한데, 지금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7 곱하기 체중. 일단은 초기 세팅하실 때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시면 내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세팅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거 어제 아마 간호랑 그 시간에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초기에 체중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5.7 곱하기 체중 해서 1일 총 맞는 인슐린 양, 기저랑 초속효성이랑 다 더해서 다 맞으시는 양 나눠주시면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양을 구하는 거를 탄수화물 개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다. 그러면 5.7 곱하기 60 했을 때 총 맞는 단위수가 30이라고 하면 11.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11.4g인데 아까 탄수화물 1단위가 23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뭐 탄수화물 1단위를 먹는다고 하면 2단위 약간 조금 더 맞게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계산하려면 뒤에서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교정 계수는 요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네. 1단위를 맞았을 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혈당의 수치여서 이거 1800 그 계산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800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최근 혈당 상태에 따른 교정 계수를 계산하는 식인데, 저기에 대입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혈당의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아마 다 CGM 하고 계시죠? 자가혈당 측정 안 하시죠? CGM 둘 다 이제는 CGM을 사용하실 때는 추가로 기준 용량 플러스 교정 용량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제 추세 화살표도 보고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잘 조정하려면 식사 시 탄수화물이 어떤 게 탄수화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좀 상대적으로 찾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대표적인 영양소를 구분지어 놓긴 했지만 탄수화물 식품에도 다 비타민, 무기질 있고 단백질 식품에도 다 비타민, 무기질, 다 영양소는 다 골고루 수백 가지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그래서 저희가 식품군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식품 교환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셨고 대표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들은 요즘에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있지?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뒷면을 봐도 이게 뭐지? 항상 영양 성분표를 엄청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가공식품이나 그런 인스턴트들은 뒤에 꼭 탄수화물 함유량이 그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램수가 그거 맞춰서 인슐린을 잘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음식이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식사 시 총 탄수화물을 계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총 먹은 양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탄수화물 개수를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조절해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탄수화물 함유 식품을 찾을 때 뭐 감자탕을 먹는다 했을 때 밥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감자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외에 뭐 채소에 들어있는 당질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밥 한 공기,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밥 한 공기 저는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단이라고 치면 거기에 탄수화물 1교환단이 23g이니까 저게 69g이잖아요. 감자도 먹게 되면 1교환단이라고 치면 23g 해서 같이 했을 때 여기에 요게 탄수화물이네. 밥은 탄수화물, 감자 탄수화물 이렇게 계산해서 탄수화물 식품이 이렇게 요 정도 들어있구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네,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이거 오늘 조식하고 비슷한 메뉴인데 식빵에 두 쪽 한쪽이 1교환 단위니까 두 쪽에는 06은 2단위, 그래서 46g이 들어있고 우유 1교환 단위를 먹었으니까 10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1교환 단위.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저거 먹으면 배 하나도 안 부르는 진짜 성에도 안 차는 정도인데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랑 같은 계산식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체중이 증가할 때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그 개수는 다 한번 계산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뭐 캠프에 오셔서 한번 계산하셔서 요걸로 계산식으로 다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맞춰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절할 때는 그 초기 탄수화물 개수를 하신 다음에 식전 식후 4-5시간의 혈당 차이가 30mg/dL 이내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계속 처음에는 체중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내 혈당 수치를 실제로 보시면서 조절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개수 조절할 때 조정 방법은 현재 탄수화물 개수에 따라서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5에서 10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0.5g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10에서 15g이다 내 탄수화물 개수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로 이런 수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런 뭐 병원에 다니시는 병원이라던가 요즘에 앱이라던가 기록하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개수가 예를 들어서 12g이라고 하면 밥 한 공기에 있는 탄수화물 개수 69g 그리고 사과 2분의 1쪽을 먹었다 했을 때 탄수화물 18g이 함유되어 있어서 총 7.5단위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내 탄수화물 개수가 12g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 계산을 하고 맞아주시면 저혈당이나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거를 막으실 수 있으시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인슐린을 맞으신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에 맞춰서 인슐린도 계속 늘려야 되고, 계속 늘리다 보면 체중도 증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요구량도 증가되고 민감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당뇨식은 다들 건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기존의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생활 습관 속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혈당 패턴을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빨리 먹었을 때는 초반에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 흡수가 되니까 급격하게 올랐다가 탄수화물은 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는 뭐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으면 빠르게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런 혈당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저혈당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먹었거나 식사를 빨리 했거나 해당되는 거고, 단백질을 과다 섭취했을 때는 높은 혈당으로 좀 지속 시간이 오래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혈당이었을 때 저혈당 간식을 과하게 많이 드신다고 하시면 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서 또 저혈당, 고혈당을 반복하게 되시니까 저혈당이 오셨을 때는 저혈당 간식을 적절히 드시고 혈당 측정을 잘 하신 다음에 식사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식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주변에 뭐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챙겨 다니는 간식으로 조금 복합 당질과 그런 견과류 같은 것들이라던가 비스켓 이런 거, 우유 뭐 그런 것들 좀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혈당을 대처했을 때 또 저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수박 말씀드렸는데 수박 한 쪽이 150g이에요. 그래서 수박 한 쪽만 먹어도 탄수화물이 12g인데 그러면 그 수박을 2쪽 먹었을 때랑 3쪽 먹었을 때 1g이 올릴 수 있는 그 혈당을 계산해 보면 한쪽만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을 12g 함유하고 있으니까 60이 올라갈 텐데 3쪽 먹으면 혈당이 수박 깰랑 3쪽에 진짜 180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이미 먹은 다음에 저희가 수박을 먹잖아요. 뭐 밥 대신에 수박을 먹지는 않으니까 밥을 먹고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는다고 하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 여름에는 근데 올 여름에는 수박 너무 비싸서 진짜 한 번도 못 사 먹었어요. 4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요. 감사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3쪽을 우리가 막 수박 썰어놓고 한쪽만 먹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 신경을 쓰고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주제가 이렇게 잡혀서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빼기는 했거든요. 운동할 때 아까 앞에서 저기 스포애니 선생님께서 해주셨지만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 섭취하는 시간과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산소 과정과 유산소 과정, 뭐 무산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근력이랑 유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다 하면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유산소가 거의 70% 그리고 무산소가 한 30% 이렇게 배정된 그 비율로 하시면 좋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기질이 다르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 유산소 대사 과정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가 있는데 유산소 대사 과정에서는 근육 글리코겐과 혈중 글루코스 에너지원을 4개로 크게 구분하자면 근육 글루코겐과 혈중 글루코스, 혈중 유리지방산, 근육 중성지방이 있는데 저강도에서는 혈중 유리지방산이 많이 사용이 돼요. 저게 그냥 이제 걷기나 가장 가벼운 운동,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에서는 그 혈중 지방의 농도가 낮춰지는 거고요. 그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중강도에서는 거의 이제 골고루 사용돼요. 근육의 글리코겐도 사용이 되고 혈중 유리지방산도 사용이 되고 근육 중성지방도 사용이 되고, 근데 고강도 상황에서는 해당 과정이 아닌 ATP 인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육의 글리코겐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별로 섭취하는 게 다르고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에 따라서 뭘 먹어야 되는지도 달라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뺐어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운동 영양, 스포츠 영양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관련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식사 관련된 순서는 첫 번째는 에너지 밸런스예요. 에너지 균형,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이밍, 규칙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충제는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밸런스를 보면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에너지 밸런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만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고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영양소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체중이 조금 나간다. 그럴 때 1kg을 감량하려고 하면 7,700칼로리가 소모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뭐 달리기나 운동이나 등산, 뭐 수영 이런 거 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 대략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적어요. 막 3시간 러닝머신 해도 뭐 200칼로리, 300칼로리 빠질까 막 이런 수치인데 1kg 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7,700칼로리 하루에도 먹을 수 있는데 저거 빼려면 한 몇 달이 걸려도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는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의 75%, 70% 정도 되고, 운동할 때 나오는 발열 에너지, 그리고 식이성 발열 에너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체질량 BMI인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적정 체중이라고 나왔어요. 저 157에 52kg.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체중 구하는 거랑 내 표준 체중에 해당되는 BMI,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가공식품들, 사실 뭐 과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뭐 포카치 뭐 치즈맛 이런 거 되게 맛있던데 그런 거 칼로리 너무 높아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넘길게요. 그 효소, 소화 효소든 우리 몸에 필요한 대사의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초 대사량도 사실 근육량도 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옛날보다 더 풍족하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원플레이트 다이어트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교환단위 어떻게 이렇게 하기보다 식사의 구성과 그 비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식의 기준을 보면 밥국, 반찬, 그리고 뭐 우유, 과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다 비슷하게 과일과 통곡물 위주로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채소와 과일류를 충분히 먹어라,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라 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요즘에 이제 뭐 한식, 밥국, 반찬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드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어떻게 먹어야 나한테 필요한 양일까라고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실 때는 그냥 밥 한 2분의 1 공기에서 한 공기, 남자분들은 더 활동량에 따라서 더 많으시겠지만 밥 한 공기, 그리고 야채 2가지, 그리고 단백질 반찬 꼭 1가지, 이렇게는 나는 무조건 챙겨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성을 계속 생각해서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 결핍되고 과잉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량 영양소인데, 우리나라의 실제 섭취 비율을 보면 지방 섭취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지방 섭취율이 높은 거는 우리가 포화지방이나 기름, 삼겹살, 뭐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불포화지방산의 지방 함유는 섭취량은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건 5대 2대 3의 비율이다.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적다.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는다. 균형 있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아침에 거르고 대충 먹고 점심에 이제 뭐 일하고 먹거나 아니면 뭐 가식한다고 해도 저녁에 친구들 만나면 막 삼겹살 2, 3인분 뭐 거뜬하게 먹잖아요. 그 한 끼에 그 과식을 많이 하지 균형적으로는 절대 적정 섭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적다.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카보로딩은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한 3일 정도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가 비축하고 3일 정도 안 먹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유산소 지구력도는 유산소 훈련을 할 때는 그런 그램으로 강도로 먹는다. 탄수화물도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 내 상황과 이제 활동량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리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키토제닉이나 카니보어는 이제 육식 위주 다 육류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지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은 본인은 혈당이 너무 조절이 잘 되신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신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절대 안 되죠.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당뇨가 이제 완치됐다고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탄수화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고 몸은 이미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셔주시고, 키토제닉이나 카니보어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무조건 50g 그 이하로 섭취하게 되시면 케토시스 발생하니까 지방이 산화되고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수 다이어트 하실 때도 총 칼로리의 25%는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 주시고, 근육량 증가할 때도 채소,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우리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단백질이 절대 다 근육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몸에 정해진 아미노산 풀이 있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 이상은 다 독소로, 그걸 어쨌든 다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신장에서 거르고 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막 함부로 드시면 몸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되게 단기간에 그 살 빼고 그 몸만 드시는 분들 신장 엄청 안 좋아지신 분들 많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혈당 지수에 따라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운동을 할 경우에는 높은 GI의 식품을 선택할 때도 필요가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GI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단백질도 양의 질소 평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도 보통 아까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쉐이크 같은 거 드세요? 단백질 쉐이크? 네. 안 하시나요? 아까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드시게 되시면 하루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권장하는 게 사실 일반인이랑 뭐 운동하는 일반인 그리고 운동선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운동하는 양이 절대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두 시간은 사실 나는 운동을 많이 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지만 그 기준으로 단백질 양을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프로 선수이냐 아니면 아마추어 운동선수냐,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운동을 하는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심지어 운동선수도 3g까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진짜 막 드시면 안 되고, 닭가슴살만 먹고 계란만 먹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꼭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질환에 따라서 또 단백질 관련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단백질에 부족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사실 뭐 머리카락 젊은 친구들, 초등생들 보면 머리카락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영양 상태 너무 좋잖아요. 머리카락, 저도 이제 머리카락 가끔 왜 이렇게 푸시시해, 나 단백질 좀 먹어야겠다, 약간 손톱 이런 것들, 손톱, 머리카락, 피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단백질의 부족 원인은 어쨌든 그런 불균형한 식사 습관이라던가 흡수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 상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개별적인 상황과 환경을 잘 고려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소가 이제
단백질은 소화 흡수되고 분해될 때 그 요소 암모니아, 요산 같은 질소 화합물이 배출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다 신장에서 걸러져야 되고 저장에는 뭐든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다 지방으로 저장되잖아요. 단백질도 다 근육으로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근육으로 가기가 힘들겠죠. 다 결국에 우리가 과잉 섭취된 건 무조건 지방으로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절대 소식하시면 안 돼요. 잘 드시면서 운동해야 돼요. 잘 먹어도 살찌지만 안 먹어도 살찐다. 내가 필요한 만큼 드시지 않으면 내 몸은 이제 기아 상태로,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쓰거든요. 절대 식사 굶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하게 몸에 많이 해를 입혀요. 차라리 드셔서 살찐 다음에 빼는 게 나으려나? 거르시면 안 돼요. 내가 장기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굶으시면서 살 안 빠지신다는 분들은 그거 완전 맞는 말이에요. 굶으니까 안 빠지지. 계속 에너지를 비축하거든요, 몸에서는. 그러면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찔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먹지도 않았는데 뭐 아침, 점심 굶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안 빠져요. 드셔야지 잘 빠져요. 대사도 활발해지고 그래야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꼭 잘 드셔주시고, 이런 뭐 단백질의 질이 좋은 거를 먹는 게 좋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달걀, 우유, 콩단백질, 생선 좋은 거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 좀 실천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주세요. 네. 거의 달걀은 거의 생물과 100에 가까워요. 정말 좋은 식품이니까 꼭 드셔주시고, 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나 봐요. 잘 됐네요, 진짜. 저는 권하지는 않아서. 단백질의 보충제의 그런 제조 방법과 재료에 따른 분류, 지방도 있고 뒤에 내용이 많은데, 지방은 어쨌든 모든 잉여 영양소는 다 지방으로 저장돼요. 많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것들 맞아요. 어느 타이밍에 물을 먹냐가 중요하거든요. 소화 흡수가 막 돼야 되는데 물 들어오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화 흡수 단계 작용이 방해가 돼서 결국에는 잘게 최종 단계로 이제 잘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장기로 잘 투입되지 못하면 지방으로 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감자를 먹느냐, 감자튀기를 먹느냐, 삶은 계란을 먹느냐, 계란 후라이를 먹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해서 먹어주시면 기름을 좀 적게 섭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리고 지방은 견과류도 견과류 드시나요? 견과류도 하루에 한 번씩 드셔주세요. 견과류 드셔주세요. 견과류 이제 너무 많이 또 드시는 분, 어르신들은 또 진짜 많이 드세요. 이제 심심하니까 땅콩 계속 까드시고 아몬드 계속 드시는데 기름이잖아요. 칼로리 굉장히 높아요. 9칼로리이기 때문에 진짜 딱 그 하루 견과에 봉지에 나오는 정도가 하루에 적당하다. 그렇게 드셔주시면 되시고, 어쨌든 지방이라 혈당을 이제 급격하게 당연히 안 올리죠. 근데 뭐 지방은 많이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으로 몸에 축적이 되니까 섭취량을 많이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그래서 기름도 보시면 사실 뭐 어떤 기름, 뭐 올리브유가 꼭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들기름이 사실 영양상으로는 가장 좋아요. 다가 불포화 지방이 가장 함유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높거든요. 포화 지방산은 낮고, 근데 칼로리는 비슷하고. 그래서 들기름 같은 것들 아주 살짝 나물을 데쳐서 착착착 고소하고 달콤하게. 오늘 참기름이 없었다, 그쵸? 비빔밥에 참기름이 죄송합니다. 지난 8월에는 참기름이 있었는데 들기름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들기름 굉장히 좋다. 들기름 들기름 드시면 되고, 그리고 광고에 속지 말자. 무지방이나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다른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뇌를 이제 속이는 것들이에요.
저지방 무가당 저칼로리는 뭐 믿을 게 못 돼. 당연히 알고 계시죠? 광고에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지방이 빠지면 맛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순수 식재료를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 인공감미료나 지방 대체제들은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서 과식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요런 그 대체제로 사용되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량 영양소는 당연히 뭐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요. 근데 식이섬유소 드실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음? 양도 중요해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근데 물. 제가 뭘 좋은 역할을 하려면 물을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물 안 드시면 진짜 장 꽉 막히는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시하게 진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용성이나 이제 불용성이든 같이 이제 충분히 수분을 이제 동시에 드시라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어쨌든 비타민이랑 무기질 결핍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소 진짜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 수용성과 뭐 불용성이 있고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나 뭐 다 탄수화물, 영양소 다 마찬가지로 비타민도 그런 흡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사실 영양제 형태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섭취하시면 우리나라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잘 알고 계신데 실천이 어려우신 것뿐이지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규칙적인 시간에 골고루 드시고, 이런 것들 색깔마다 다 영양소가 달라요. 이런 것들은 그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내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있고, 그 색은 이제 영양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가급적이면 열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영양제 같은 것들, 특히 비타민C,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C 뭐 첨가한다고 그게 비타민C가 우리가 먹는 걸까요? 그거는 가공될 때 엄청난 저온이나 고온에서 살균이 일어나는데 비타민C 다 사라져요. 절대 광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유 꼭 드셔주시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랑 식사 간격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4시간 이상의 공복을 절대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그 본인이 여태까지 어떻게 식사를 해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4시간 이상이 벌어지지 않게 중간에 꼭 간식을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 나의 생활 패턴에 맞게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언제 하는지, 뭐 공복이나 주무시는 취침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충제인데, 사실 보충제는 뭐 노인들에서 조금 필요할 시에 뭐 추천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별로 저거 잘 안 보이네요. 영양제 섭취 순인데 1위가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뭐 그다음 유산균 이런 순이에요. 굉장히 뭐 마켓도 커지고 있고 많이 섭취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까 식사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식사로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메가3랑 유산균 먹어요. 그 2개는. 네. 그래서 이제는 수분 관련된 거랑 알코올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궁금하시죠? 시간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분이랑 알코올이랑 뒤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어서 알코올 많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술 먹지 말자. 야, 그리고 아니, 술을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이 먹으려면 조금씩 가늘고 길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막 포금해버리면 이제 막 못 먹으니까 간 다 망가지고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길게 먹자가 제 목표예요. 죽을 때까지 80살에도 저는 이제 술을 먹고 싶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사실 예전에는 하루 한 잔은 허용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한 잔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절히 잘 조절하고 먹은 만큼 또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운동하고 빼내고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